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3월 중 유행 정점을 지날 것이란 전망에 벌써 바짝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선별검사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확진자 폭증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체감됩니다. 주변 친척,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친구 어제 이제 양성 뜬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는 정말 체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제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7,308명, 5,000명대에서 6,000명대를 건너뛰고 하루 만에 2,000명가량 늘었습니다. 하루 1,000명대를 기록한 지 20여일 만에 7배, 하루 8,000에서 9,000명 발생으로 3월 중 유행 정점을 지날 거란 예측을 벌써 턱 밑까지 치고 왔습니다. 각급 학교 개학을 앞두고 우려는 더 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20대 이하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제 확진자 가운데 20대 미만은 2천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 가운데 30%가량을 차지합니다. 2차 접종을 하고 3차 접종 시기가 아직 덜해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접종을 완료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력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연령대 확진율이 좀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현재 광주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98,893명, 이 중 180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재택 치료자 수도 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재택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개인 차량이 없거나 고령의 확진자의 경우 혼자 이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광주에서 방역 택시가 오늘부터 무료로 운행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택시 운전사가 방호복을 입고 보호 장구를 갖춥니다. 광주 지역 확진자 이송에 투입되는 방역 택시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구분하는 가림막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교통수단도 좀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좀 우리가 돕자. 저희들은 3차하고 매일 코로나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운 재택치료 확진자가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 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사전 예약하면 되고 집중관리군이 우선 배치됩니다. 이 방역택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고 확산 추이에 따라서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할 수 있는 광주의 단기 외래진료센터는 광주 기독병원에 추가돼 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재택치료 보완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확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당국의 대처가 일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열이 났을 때도 보건소에서 전화가 안 왔어. 애기 열이 거진 떨어질 때쯤 연락이 오고 진짜 방치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 집안에서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가족 공동체에서의 전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감염되지 않은 가족이 있으신 경우에 있어서 격리의 상황을 조금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화장실과 같은 곳을 좀 달리 사용하시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낮은 만큼 확진자 수만으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김 지사에 대한 PCR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돼 김 지사가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외부 행사 등 도지사의 대면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대행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새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자가 진단 키트 15만여 개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우선 배부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320곳에 자가 진단 키트 15만 7,625개를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에 추가로 생산한 자가 진단 키트 19만 6천 개가 도착하는 대로 중고등학교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의 박빙 구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 또 도덕성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대결, 특히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도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광주 지역의 공약을 이성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후보 모두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이전하고 남은 터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상정 후보는 전국 도심권 군공항 축소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한 공항도 잘 가꿔야 되겠지만 이전한 공항 부지에 이제 광주 전남이 정말 미래 먹거리의 한 정말 장으로 스마트 첨단 기업 도시 만들자.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핵심 공약으로 후보 모두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몇 %의 지지율이 나오건 상관없이 제가 약속한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통 공약을 제외한 후보별 세부 공약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 창업단지 조성과 터미널 등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 수소 트램을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주 영암 47km 구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과 암 환자 전문 치료가 가능한 서남권 방사선 의료원 건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생과 돌봄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사 예방 시스템 구축, 5.18 정신 계승을 약속했습니다. 광주는 이제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격상해서 광주 항쟁의 정신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주의 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안철수 후보는 의료와 문화 분야를 첨단과학과 융복합시키는 공약을 내놨고, 특히 감염병 대비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들을 지역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백신 주권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대통령 임기 말 기준 광주 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실행 가능한 공약인지 또 당선 후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갖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양파 농가들이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조생 양파도 출하돼 가격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제주와 함께 매년 3월 중순부터 조생 양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남녀 끝자락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전국의 양파 농가가 모여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습니다. 최근 저장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조생 양파 출하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조생 양파가 내일 모레 곧 나오는데 저장 양파 양이 많아요. 노임 때는 많이 올랐잖아요. 인력도 없고. 그런데 값이 지금 200원이면 농민들은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로 저장 양파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올해 조생 양파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도매 시장인 서울 가락시장 기준 저장 양파 가격은 지난달 킬로그램당 500원대에서 최근 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 60% 이상 떨어진 가격인데 농민들은 150원 수준에 거래된 적도 있다며 킬로그램당 700원을 최저 생산비로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기 전에 폐기를 시켜야만이 하루빨리 지금 시장에 남아도는 3만 톤의 물량을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 가격을 잡기 위해 일부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9,500톤을 시장 격리했고, 그리고 제주 국조생 종료가 채소가격 안정제로 추가 정지 44헥타르 실시했고, 양파 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의 추가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무안군이 오룡 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군민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무안군은 내년 오룡 2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남악 오룡지구의 고등학생이 2천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등학교는 한 곳에 불과해 일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제3회 강진 아트 페스티벌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지역 작가 36명이 참여해 110여 점의 한국화와 도자기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작가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임시점포 개설을 요구하며 3년 넘게 노숙 시위를 벌여온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해산했습니다.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상인 30여 명은 어제 여수시가 교동시장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3개 등을 설치해 임시시장을 제공하기로 한 만큼 농성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그림책 도서관에서 그림책 원화를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는 나현정, 명수정, 이기훈 등 그림책 작가 6명이 참여해 정원과 지구환경, 계절 등을 소재로 한 원화작품 160여 점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당초 계획인 4분에서 30초가 느려진 4분 30초로 예측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의 차량 운행 속도를 모의리 시험을 한 결과 정거장과 곡선 구간이 많아서 속도가 시속 35km에서 27km로 느려졌고 차량 배차 간격이 당초 제시한 4분대보다 길어질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배차 간격을 4분 30초로 맞추기 위해 차량 10대를 추가할 경우 사업비가 100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안 암태면과 증도면 그리고 완도 소안면의 양식장 8곳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생산 중단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해당 양식장의 김을 모두 회수 폐기 조치하고 중금속 검출의 원인 분석과 신안과 완도의 모든 해역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본사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임원인 A씨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건축물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입찰 관련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양 컨소시엄이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한양 컨소시엄이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건설과의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양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기재된 시공사 역할을 특수목적법인이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한양은 이에 불복해서 항고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늦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4.8도, 나주와 담양, 곡성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9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 추위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14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오전에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이 영하 7도, 화순이 영하 8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7도, 광양 8도로 어제보다는 2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이맘때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5도, 강진과 완도 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로 평년 기온을 2에서 7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대체로 흐리고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